네,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조동사와 가정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다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한 개념이나 뜻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동사와 가정법의 정확한 의미와 뜻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동사란 본동사를 도와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동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총 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will, can, may, should, must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조동사의 특징으로는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도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의문문은 주어와 조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만들 수가 있고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not을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동사는 will입니다.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행동에 대해 말하거나 예측하거나 현재의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예시를 보시면 내가 나중에 너에게 전화할게 라는 미래의 행동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would는 will에 비해 좀 더 덜 확실한 일을 이야기하거나 좀 더 정중하게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will을 사용한 문장은 차 한 잔 좀 줄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would를 사용한 문장은 차 한 잔 좀 주시겠어요? 라는 좀 더 will에 비해 정중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be going to 라는 표현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동사는 can인데요.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허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이고요. 예시를 보면 I can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 와 같이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ould는 과거의 능력이나 정중한 요청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Could you pass me the salt? 저에게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같이 정중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When I was a child, I could ride a bike. 내가 어렸을 때 난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와 같이 내가 어렸을 때 과거에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는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be able to 라는 표현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동사는 may인데요.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와 같은 추측 그리고 뭐뭐 해도 된다와 같은 허락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예시를 보면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요와 같이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이고 또 보면 You may leave now. 이제 가셔도 됩니다와 같이 뭐뭐 해도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ight는 may와 비슷하게 사용되긴 하는데 그 가능성이 may에 비해서 좀 더 낮을 때 사용합니다. 예시를 보면 They might cancel the meeting. 그들은 회의를 취소할지도 몰라요인데 may를 썼을 때보다 회의를 취소할 가능성이 더 낮을 때 사용하고 네 번째 조동사는 should입니다.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와 같이 명령이나 뭐뭐 하는 것이 좋다와 같이 권유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고 예시를 보면 You should eat more vegetables. 너는 더 많은 채소를 먹어야 해. We should book a ticket right now. 우리는 지금 그 티켓을 예약하는 게 좋겠어와 같이 권유, 명령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또 should와 비슷한 표현의 조동사로 must가 있는데 must는 좀 더 강력한 의미로 사용되고 ought와 had better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동사 must인데요. must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와 같이 강한 의무 그리고 뭐뭐이면 틀림없다와 같은 충고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 must do this homework. 넌 이 숙제를 반드시 해야 해. She must have been sick. 그녀는 틀림없이 아팠을 거야와 같이 좀 강한 느낌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should와 뜻이 비슷하지만 99% 확신에 차 있거나 훨씬 분명하고 강경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는 need to와 have to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동사 설명은 여기까지고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가정법이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 혹은 가능성이 낮은 가정을 표현하는 문법이고 첫 번째는 가정법 과거,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이 둘이 차이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상황을 반대로 가정할 때 쓰고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상황을 반대로 가정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꼭 기억해야 하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는 가정법이고, 형태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could 중 하나,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예시를 보면 if he studied hard, he would pass the test. 그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는 시험에 합격할 텐데 와 같이 현재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가정하고 있고, 주의는 if가 들어간 절에 비동사를 사용할 때는 주어가 뭐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월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추측하는 그런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could 중 하나, had, pp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예시를 보면 if he had studied harder, he might have passed the test. 만약 그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그는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와 같이 과거에 그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그는 시험에 합격했을 거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정리로 오늘 배운 영어 문법은 조동사와 가정법이고, 오늘 배운 문법들을 꼭 기억해서 다음에 조동사와 가정법이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